네, 그 다음 해볼게요. 저기 20강 1번이죠. 네, 엑서사이즈 1번. 마르셀 파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르셀 파뇰 was born in 오바니으. 예, 오바니으라고 해요. 머리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프랑스어라서. 오바니으 in 1895 and died in 1974. 마르셀 파뇰은 태어났다. 예, 이거는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예, 태어났다. 어디에서? 이게 장소겠죠, 당연히. 이게 보니까 프랑스어는 지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셀 파뇰은 태어났다. 오바니으에서 1895년에 and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연결상 대등접사에 의해서 died. 언제? 1974년도에 되셨죠. The son of primary school teacher whom he described so vividly in his souvenirs d'enfance childhood memories. This southern Frenchman began his professional life as an English teacher까지 해볼게요. 여기 문장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냥 The son of primary teacher에 대한 뒤에 내용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바로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가 돼서 실제로 이게 무슨 뭐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말투가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이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시작, 남부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얘고 얘는 그냥 말투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문장을 그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the son of, 그러니까 son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A primary school. primary school은 초등학교죠. 우리말로. 똑같은 말은 an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합니다. 예, elementary school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예, elementary school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선생님은 목적격과 관계대명사죠. 여기 디스플레이 목적어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묘사했어요? 어떻게 너무나 생생하게, 비비드가 생생한이라는 형용사에서 ly 붙여서 부사됐습니다. 어디에서? in his souvenir d'enfance라는 단어에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영어식 표현은 어린 시절의 기억 혹은 회상 이란 뜻이 되겠죠. 뭐 추억 이란 뜻이겠죠. 메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억 또는 회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상 정도 될까요? 추억 정도 될까요? 회상보다는 추억이 낫겠네요. 추억 정도 되겠죠. 아무튼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는 책이겠죠. 예. 책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었는데 이 Southern Frenchman은 그 남부의 그 프랑스 사람은 아까 했었던 마르셀 파뇰이겠죠. 시작했다.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의 프로페셔널 라이프. 이게 프로페셔널이 전문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직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의 혹은 직업적인 삶을 시작했다. 뭐로서의?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되셨죠? 프랑스 사람인데 아마 영어 선생님으로 했나 봐요. However, 그러나 he quickly earned a reputation for his place in the 1920s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그러나 그는 빠르게 얻었다. 일단 on이라는 단어를 보고 갈까요? on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형식을 좀 구별해서 해보세요. 삼형식일 때가 있고 사형식일 때가 있어요. 삼형식으로 쓰일 때에는 무엇을 돈을 벌다 할 때, 즉 목적어가 돈일 때는 벌다. 근데 이게 목적어가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명예나 혹은 뭐 지위 같은 것들, 어떤 상징적인 거를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얻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2번의 뜻입니다. 뒤에 명성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사형식으로 쓸 때는 이게 보통 이익이나 어떤 혜택 따위를 가져오다, A에게 혜택 따위를 가져오다라는 사형식 동사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honor reputation for까지, 이건 for는 뭐뭇에 대한이라는 뜻일 테니까 이거 한 번에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honor reputation for, 뭐뭇에 대한 명성을 얻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형식을 따지자면 삼형식이지만 이거 한 번에 보셔도 돼요. 그냥 honor reputation for, 뭐뭇에 대한. 그는 재빨리 명성을 얻었다. 뭐에 대한? 그 연극에 대한. 플레이는 연극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언제? 1920년 대. 1920년 되면 무성영화 시대입니다. The extraordinary success of Topaz in 1927 and Marius in 1928 established him as a playwright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 대한. 명성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extraordinary는 보통이 아닌 비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통이 아닌 성공입니다. 뭐의? 토파즈의. 첫 번째 토파즈 그리고 마리우스의 성공입니다. 28년도에. establish A as B라고 그냥 수거로 외워두세요. 그게 establish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혹은 establish는 어떤 것을 뭐 설립하다, 무엇을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어떤 이론 따위면 그걸 확립하다 그러죠. 확립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저게 establish A as B 혹은 A in B라고 전치사하고 호응 관계가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A를
B로서, 애질 땐로서, 그럼 혹은 여기에 어떤 지위나 이런 게 오면 어디에가 되죠? B에 자리 잡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리 잡게 하다. 물론 확립하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설립하다고 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확립하다 상관없지만 이 자체가 전치사 호응 관계일 때 뜻이 좀 있으니까 establish A as B, establish A in B. A를 B로서 자리 잡게 하다 혹은 A를 B에 자리 잡게 하다. 그러니까 이 B가 만약에 in이면 장소 같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 은이 주어입니다. 그 비범한 성공은 자리 잡게 했다. 그를 뭐로써? 예, 플레이 작가는 극작가. 밑에 나오면 드라마티스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극작가로서 자리 잡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Marcel Pagnol had long been interested in the cinema, but had to wait for the development of talking picture techniques to use his full figure as a dialogue writer까지 해볼게요. 마르셀 파뇰은 had BP 보이시죠? have been BP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네요. 과거 완료 수동 되셨죠? 예, 과거 완료 수동. long은 빈도부사라 반드시 조동사인 had 옆에 있어야 됩니다. had long been, 그러니까 대과거부터 어디까지, 과거까지 흥미를 가져왔다. 예,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대과거에 잘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 시네마라는 게 영화죠. 예, 영화에. 그러나 had to,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동사를 연결하네. had to. had to는 must가 과거가 없기 때문에 must의 과거는 had to를 쓰셔야 돼요. wait for는 한 단어로 보셔야죠. 자동차 전치사 붙은. 기다려야 했다. 뭐를? 발전을. 뭐의 발전입니까? 토킹 픽처 테크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발성 영화 기법이라는 영화에서 쓰는 용어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발성 영화 기법. 그러니까 소리가 나게 하는 어떤 기법인 것 같아요. 발성 영화 기법의 발달을 혹은 발전을 기다려야만 했다. 되셨죠?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완전한, 비거는 정력, 활력 정도 됩니다. 그의 완전한 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거기에 진짜 힘을 내기 위해서. 뭐로써? 다이얼로그가 대화라는 뜻이고 라이터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체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화체 작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작가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20년대가 무성영화, 10년대, 20년대가 무성영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오랫동안 be interested in, 뭐 그 유명한 수거죠.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 예. 시네마에 관심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had to 기다려야만 했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말을 표현을 많이 하는 작가로서의 어떤 완벽한 활력을, 완전한 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경화 기법의 발달을 기다려야만 했대요. 30년대나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유성 영화의 시대가 열리니까. His first few films were adaptation of his theoretical works. For example, the highly acclaimed trilogy Marius, Fanny and Caesar. 그의 첫 번째 몇몇 필름들은 주어져 어댑션입니다. 어댑션은 원래 적응, 각색, 개작 이런 뜻인데 어댑트란 단어를 볼게요. 동사를 한번. 저거의 명사가 어댑테이션이니까 똑같은 뜻을 갖겠죠. 어댑트는 타동사로, 예, 보통 이게 어댑트 A to B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뭐냐, A를 B에 적응시키다 이런 단어로 많이 쓰고 2번하고 3번 사실상 같습니다. 어떤 기계 따위가 오게 되면, 기계나 어떤 머신 등이 오면 무엇을 개조하다라는 뜻 알죠? 우리 뭐 오토바이 개조하다 할 때 쓰는 말. 작품을 개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걸 개작하다라고 그러죠. 개작하다 혹은 각색하다. 개작하다, 각색하다가 더 맞겠네요. 각색하다. 예, 개작하다보다는 각색하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뭐 어떤 뭐 작품을 각색하다 할 때 어떤 작품이나 어떤 글 따위 오면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3번의 뜻입니다. 3번의 뜻에서, 그러니까 적응, 개조, 각색, 특히 2번하고 3번은 같은 뜻이에요. 대상만 다르죠. 뭔가를 바꾸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각색하다라는 뜻인데, 뭐 개작하다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도 실제로 있으니까. 각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각색이면 되게 셀 수가 없을 텐데 S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역시 또 셀 수 있는 명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각색 작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색 작품들. 그러니까 그래서 몇몇 영화들은 뭐였다? 각색 작품들이었다. 뭐에? 그의 theoretical. 예. theater라는 단어 아시죠? 시어터는 극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옛날에 극장에서 연극을 상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극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용사인 theatrical입니다. theatrical. 발음이 좀 다르죠? theatrical. 그래서 극장의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연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죠. 연극의. 그의 연극, works는 작품이라는 뜻이죠. 작품의 각색 작품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쵸? 첫 번째 몇몇 필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얘가 나오겠죠. 그 각색 작품들에 대한. 하이리는 매우라는 뜻이 베리의 의미죠.
예, 높게라는 뜻 아닙니다. 높게라고 잘 안 써요. acclaim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갈채하다, 환호를 보내다라는 뜻이죠. 예, 갈채하다, 환호를 보내다, 타동사로. 그의 환호받은 트릴러지, 3부작입니다. 3부작.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가 1, 2부, 2부, 3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1, 2, 3. 그렇게 했을 때 3부작까지 나온 걸 트릴러지라고 합니다. 그의 매우 갈채받은 트릴러지, 그게 바로 뭡니까? 마리우스, 페니, 세자르죠. 그것들이 바로 뭐야? 개작품이었다는 거죠. 네. The public success was enormou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대중적인이라는 단어죠. 예, 그 대중적인 성공은 was 뭐였다? 이 형식이네요. enormous. enormous 아까 저기 앞에서 했지만 enormous는 거대한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두 번째 뜻이겠죠. 엄청났다. at both A and B, 그 유명한 수거. 보통 레벨을 쓸 때는 보통 at을 많이 쓰죠. on도 쓰지만 어디에서?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 즉 한 나라의 안에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 말이죠. 둘 다에서. This persuaded Marcel Pagnol to devote himself exclusively to the cinema까지만 할게요. 봅시다. 단어를 조금 또 보고 가셔야 되는데, persuade A to D라는 O 형식입니다. persuade A to D. 설득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A를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단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A를 설득하여 뭐뭐하게 하다라는 단어. persuade하고 완전히 같은 단어가 있는데 convi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vince. 이게 보통 납득시키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걸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convince A to D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 저건 단어는 맨 나중에 해석이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persuade A to D니까 요것만 정리하고 가죠. 그 다음에 devote oneself to인데, 이것도 보고 갈게요. 저건 해당되는 단어니까 devote A to B입니다. A를 B에 헌신시키다 이런 뜻이죠. 보통 헌신시키다 이런 뜻인데, 역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 devoted to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주어일 테니까 A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되죠. 어디에 헌신하다.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가실 거. 만약에 저게 devote oneself to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he devoted himself to the film industry. 그 영화 산업에 그 자신을 헌신시켰다. 영화 산업에 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가만히 좀 뜯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화에 헌신시켰다는 말은 어디에 헌신하다 아닌가요? 이거하고 해석이 같아지죠. 이거를 잘 받으세요. be devoted, 즉 수동태 형태로 됐을 때 이 뜻과 이 뜻이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세 개 다 아셨으면 좋겠죠?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신하다, 어디에 헌신하다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exclusively라는 단어는 오로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오로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걸 아시마시고, 예. 이것은 주어죠. 설득시켰다. 마르셀 파뇰이 뭐 하도록? 헌신하도록 설득시켰다. 어디에? 영화에, 이 말이죠. 오로지. 되셨나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라는 게 앞에 뭐죠? 그 엑스트라 오더너리 했던, 그리고 국내와 또 국제적인 다 했던 퍼블릭 석세스군요. 퍼블릭 석세스. 이것은, 그건 앞쪽 내용이었네. 예, 퍼블릭 석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설득했답니다. 마르셀 파뇰이 헌신하도록, 어디에? 영화에. 이런 말을 우리말에서 쓰지 않죠. 이런 거를 물주구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퍼블릭 석세스가 이거를 시켰나요? 이 사람이 이게 하도록?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물주구문, 즉 물건인데 주어가 되는 구문인데 능력이 없는 주체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제일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문법상이라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영어식 물주구문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이 퍼블릭 석세스가 이 사람을 설득한 겁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추상적인 어떤 의미인데, 결국은 마르셀 파뇰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성장에 힘입어, 이 성공에 힘입어
자신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다르지만 이게 물주구문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공이 이 사람을 설득시켰다는 것은 이 성공으로 힘을 입어서죠. 성공 때문에 이 사람이 헌신하기로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For his second film, he set up his own production company, La Société des Films Marcel Pagnol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의 두 번째 영화를 위해서. 셋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 간판을 세우다 할 때 쓰고 지금처럼 회사 세우다 할 때 쓰는 단어 셋업. 세웠다. 그 자신의 프로덕션 컴퍼니 우리 많이 알죠? 그 무슨 프로덕션 회사라고 해가지고 제품 만드는 회사들 그 뭐라 그럽니까? 제작사라고 그러죠. 제작사. 예, 그 자신은 제작사를 세웠는데 역시 동격입니다. 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걸 세웠다는 거죠. 그다음 He was certain that the dramatist of the past would be the filmmaker of the future. 까지만 할게요. 그는 be certain 대절이나 be sure 대절이나 똑같은 말이죠. 대절. 대디아를 확신하다 이런 뜻이죠. 예. 대선 상엽도 가능합니다. 확신은 하다.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오죠. 예. 그는 대디아를 확신했다. 뭐를? 드라마티스트 아까 있죠. 플레이라이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과거의 드라마 작가는 우드비 될 것이다. 뭐 미래의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되셨죠? 예. 과거의 드라마티스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도 하겠어요? 과거에 그 드라마 그 극작가였던 사람들이 그 뭐가 되겠다? 미래의 필름 메이커, 즉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물론 그 자신한테도 하는 소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말이라고 좀 넓게 생각을 하면 과거에 뭐 했던 사람, 드라마 작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신할 거다라고 확신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네. 그다음 동격이죠. 어시시스 이게 논제라는 단어입니다. 논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논의 제목이라는 뜻도 있고 논의 주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보셔야 돼요. 논의 주제. 예, 시스티스. 한마디로 논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논제예요. 이거 동격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동격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드라마티스트, 즉 극작가는 뭐가 될 것이다? 미래의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면 거의 일반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논제로 삼았을 테니까. 예, 그 논제는 위치. 예, 발전시켰던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controversial이라는 단어죠. 논쟁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겠죠. 네. 논쟁의 여지가 있게 혹은 논쟁적으로, 여기서 논쟁적으로 말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논쟁적으로 정도로 할게요. 논쟁적으로 발전시켰던 논제예요. 어디에서? 단명한 비판적인, 리뷰는 여기서는 검토란 뜻이 아니라 평론지란 뜻입니다. 평론지. 단명한 비판적인 평론지에서 발전시켰던 논제예요. Entitled 어쩌고저쩌고 뒤에 필름 되어 있네요. 이라고 제목이 붙은 Entitled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무조건 오형식으로 써요. 거의. 예. A에 B라는 제목을 붙이다 라는 단어예요. 제목을 붙이다. 예, 오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e entitled라 be하고 이렇게 be만 났겠죠. 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모르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었습니까? 예, 샤이어, 카이어, 예, 뒤, 필름. 이 뒤라는 단어가 이게 프랑스에서 어부를 나타내죠. 영화의라는 뜻으로. 되셨죠? 예, 뭐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서 예, 그냥 정리 없이 그냥 끝내고요. 단어를 할 게 있나요? 단어도 아까 중간에 다 했던 것들이라 딱히 없고 아까 했던 컨빈스만 퍼스웨이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퍼스웨이드만 단어만 퍼스웨이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퍼스웨이드라는 단어 이거는 좀 수능을 보시던 학교 시험을 보시던 퍼스웨이 A2도 하면 혹은 컨빈스 A2도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설득하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이건 오형식이죠. 예, 오형식 A2도니까 오형식 모양이고 똑같이 퍼스웨이드를 그대로 쓸까요? 퍼스웨이드 A of B 혹은 A 대절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컨빈스고요. 요건 하지 맙시다. 요것만 합시다. 이럴 때는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납득시키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행동이 똑같아요. 단지 persuade는 설득하다라고 좀 많이 쓰고 convince는 납득시키다라고 좀 많이 써서 이 두 단어를 저는 다른 단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convince A of B는 많이 봤는데 persuade A to는 많이 봤는데 convince A to도 본 적이 없다. 에이, 이것도 다 똑같이 행동합니까? 이거 두 개는 좀 외워두세요. 네,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exclusive라는 단어,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게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앞에서 그 다른 강좌를 할 때 이미 좀 했던 단어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뭐부터 하시라? 예, 답은 어차피 1, 2, 3, 4, 5번부터 있으니까 예, 일치분 일치 문제 전부가 그렇습니다. 네 문제 나오죠? 똑같이 푸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과거의 극작과 미래적 극작을 확신했다. 예, 확신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뭐 이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 그냥 바로 생각이 나요. 두 번째 영어를 자신의 제작사를 설립했다. 아, 맞나요? 그게 어디 있었죠? 예,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국내와 달리 국제적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했다고 아까 했죠? 둘 다 해서 했다고. 예, 답은 3번이겠네요. 되셨죠? 네. 그 다음, 네. 요거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바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